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입니다. 제가 제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한 달 동안 필사한 책과 이제 새로 필사를 시작할 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어른이라는 책, 요거를 이제 1월 달부터 필사를 했고요. 한 달 동안의 필사를 하고 완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사한 부분들을 쭉 표시를 해줬는데, 필사는 여기 인생상점에서 구매한 블랙저널 노트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필사를 해서 여기까지 필사를 했습니다. 요만큼 필사를 한 건데, 제가 처음 필사를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필사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책은 기록할인이 리니님의 필사 할인이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블라인드 북으로 받아본 책이고요. 리니님께서 어떻게 필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셔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1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필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한 챕터를 읽고 나면 필사를 하고 제 생각을 좀 쓰고, 또 한 챕터를 읽고 필사를 하고 제 생각을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소영 작가님의 에세이 도서고요. 서점에서는 이 표지를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서점에 책을 그렇게 자주 사러 가지는 않아도 서점에 가는 건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책 이제 구경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저는 보통 책을 고를 때 표지가 좀 이쁜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표지가 예쁘면은 조금 더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춰보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도 일러스트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표지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억 속에 있던 책을 이렇게 받아보게 돼서 조금 기뻤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른과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고요. 저도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공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작가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이런 글들이 담겨있는 책이었고요. 이렇게 뒤에 표지를 보시면 이제 나은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적어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중간에 조금 고비가 있기는 했어요. 약간 저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느냐고 좀 흥미가 떨어지고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사 할인이 모임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필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리니님께서 조금 도움도 주시고 해서 그 중간에 고비를 잘 헤쳐나가고 완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매일매일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매일매일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하루하루가 일정이 뭐 바깥에서 지내는 날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시댁에 가거나 이런 행사가 생기면은 책을 못 읽는 날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읽는 것보다 한꺼번에 읽는 게 저한테는 조금 편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일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한 번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견출지가 있어요. 동그란 게. 요거는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다음 장까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세 가지여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 표시를 하면서 필사를 하니까 책을 다 읽고 나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을 열심히 읽고 집중해서 읽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필사를 했구나. 한 달의 필사를 끝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되게 뿌듯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원래 이렇게 줄을 치거나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제 책이고 딱히 제가 뭐 되팔거나 이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직접 표시해 가면서 한 번 더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한 번을 더 읽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밑줄을 그으면서 책에 표시를 해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내용에 대한 사진들이 저한테 있으면은 이런 것도 붙여주고 이런 스티커나 이런 걸로 좀 꾸며주기도 하고 페이지 수를 적어두기도 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제 생각들을 좀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챕터를 쓰고 이렇게 필사할 내용을 적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다른 펜으로 적어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한 권에 끝냈고 이제 한 권 완독을 한 게 거의 진짜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독서를 진짜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다 읽고 나니까 뿌듯함이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에 필사를 목표로 하기를 좀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이제 어떤 어른이라는 책을 다 읽고 필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 필사는 이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리니님이 추천해주신 책인데 필사는 도끼다 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표지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도끼로 나무를 찍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속지가 이런 속지여가지고 이렇게 겹쳤을 때 되게 멋스럽고 예뻤어요. 그래서 표지를 보자마자 또 한 번 더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김지수 작가님이 지으신 건데 이분이 기자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자님이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의 그런 말들 그런 거를 옮기신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사를 할 수 있게 종이가 함께 이 노트지라고 하죠.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책에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트에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트를 따로 여기 인생 상점 여기다가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을 누가 했는지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이렇게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책은 총 325페이지까지 있고요. 연예인들, 그 다음에, 책을 쓰신 작가님들, 이런 분들,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저는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의 그런
설명 이런 걸 보고도 마음에 들어서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필사는 도끼다. 이런 책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요거. 영어 필사.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영어 필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영어 필사 책을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영어 필사로 검색을 하니까 뭐 필사할 수 있는 100가지 문장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식의 단어나 그런 형식의 문장을 배우고 싶었던 건 아니라서 저는 이제 필사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요 어린 왕자의 필사 책이 나와 있어가지고 고민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 어린 왕자 책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린 왕자 책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 필사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 필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저는 필사는 여기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영어 필사를 여기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필사는 도끼다. 이 필사는 제가 여기 컴포지션에서 구매한 책가도 노트에 하려고 합니다. 책가도 노트가 이렇게 줄이 있는 유선 노트가 있고 이렇게 줄이 없는 무선 노트가 있었는데 제가 글씨가 선 없는 표시가 없는 곳에 쓰면은 글씨가 막 위로 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선 노트에는 뭘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무선 노트는 넣어두고 선이 있는 유선 노트에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노트 한 권의 필사를 하기에는 어떤 책을 얼마나 필사할 것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더 마련을 했고, 이 책가도 노트에는 조금 필사를 하고도 계속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필사는 도끼다라는 책을 보는 순간, 이 노트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필사는 도끼다라는 책을 필사를 할 거고, 여기 원래 필사를 하던 이 노트에 이제 영어 필사의 힘, 이거 어린 왕자 영어 필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왕자의 동화를 이렇게 필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더 재미있게 필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장에 그 페이지에 해당 페이지에 사용된 단어와 그 다음에 설명, 해석이죠. 해석 부분도 같이 나와 있어서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돈내산으로 예스24에서 모두 구매를 한 책입니다. 책을 구매를 하면서 또 저희 아이가 볼 책도 같이 구매를 해줬는데 같이 필사를 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두 번 해봤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 전에 읽는 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요즘 같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필사를 할 책들이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인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CD즈 코리아의 인스타에서 이제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인력 받침대인데 요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정을 할 수 있는 받침대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냥 인력이 아니라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인력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문장이 적혀 있고 어디에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2월달 이제 중간 부분부터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뜯으면서 날짜도 확인하고 이제 좋은 문장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이제 날짜를 이렇게 뜯으면서 날짜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쓸 때 이런 말들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좀 밀렸거든요, 사실. 왜냐면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에다가도 오늘 할 일을 쓰고 그다음에 블랙 저널 데일리에도 오늘 할 일을 쓰고 오늘 할 일을 2번을 적고 항상 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을 매일 똑같은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매일매일 쓰는 거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잠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멈춘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인력을 이제 받고 나서 딱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쓰면서 나의 생각과 이런 말들을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모닝 페이지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 제가 CDG 코리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뒷장에 몇 개의 메모지 이렇게 있고 이 QR들 이런 게 한 번에 모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인력을 이렇게 조그만 걸 인력을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책상 앞에 매일 앉지 않다 보니까 그 인력을 맨날 밀려가지고 2-3장씩 한꺼번에 뜯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한 달치를 한 번에 뜯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책상에 앉는 일이 이제 매일 책상에 앉는 일이 조금 습관화가 그래도 조금 돼가지고 매일 책상에 앉으니까 한 장씩 꾸준히 떼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CDG 코리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첫 영상이다 보니까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블랙 저널입니다. 제가 블랙 저널 초보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지금 올해 처음 쓰는 건데 그래서 쓰기 전에 노트도 엄청 검색을 많이 해봤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블랙 저널 컬렉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검색을 하고 영상을 많이 봤는데 블랙 저널은 이렇게 블랙 저널을 쓸 수 있도록 나온 노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로이텀 건데 로이텀에서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각인도 넣어주셔서 이렇게 각인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 칸을 그릴 때 참고하는 그런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곰돌이 푸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이렇게 앞에다가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한글로 좀 적어뒀고 이제 요거는 일러스트 페어 가서 받은 스티커인데 요번에 청룡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2025년 스티커를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뒀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하는데 주신 거라서 어디서 받았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되게 귀엽죠? 그래서 여기다 붙여줬고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인력 이렇게 조그만 인력을 구매를 했는데 맨 앞 페이지에 붙어있던 이제
글귀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뜯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직 완성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여기에는 위시리스트를 쓰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비워둔 공간입니다. 이제 곧 이제 적어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퓨처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월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다음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쭉 써놓는 건데 일정이 특별히 없는 날도 빈 공간으로 두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테랑 스티커로 해가지고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한 달이 꽉 차 보이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달 특별한 일정이 뭐 가족들 생일 말고는 없어서 일단 적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두었습니다. 여기 한 칸 빈 공간이 있는데 그냥 남겨도 둘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로 적어도 또 적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회고, 월별 회고, 다음에 이건 분기별 회고. 이렇게 해서 6월 달에서 2분기 회고까지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회고도 블랙저널도 처음이니까 회고도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1월달이 끝났는데도.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이제 회고하는 거를 좀 검색을 하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달에 이벤트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뒀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회고를 해보고 그 형식이 마음에 들면 다음 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월간, 이게 이제 1월달이고요. 이 부분도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월간 주제. 일단 1월달이니까 좋은 습관과 부지런한 생활. 독서 목록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읽고 싶은 책 이런 거를 적어뒀고 요거는 이제 주차별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뭐 욕망 목록 이런 거는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사고 싶은 거를 일단 적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을 때는 왜 구매를 했는지, 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비 트래커. 엉망진창입니다. X가 더 많아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데 애가 방학이다 보니까 일찍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잠이 진짜 많거든요. 8시 반은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거의 못 일어났어요. X 천지. 그리고 비타민 챙겨 먹는 것도 제가 맨날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적었고 아이 영양제 챙기는 거, 물 마시는 거, 운동, 책 읽기 뭐 이렇게 해서 헤비 트래커를 만들었고 운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책 읽기는 이제 필사를 하면서 책을 읽은 날도 있고 안 읽은 날도 있고 다음에 물을 제가 너무 안 마셔갖고 몸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을 진짜 안 마시긴 해요. 하루에 500리터 마시나? 그래가지고 이건 심각하다 싶어서 물 마시기를 헤비 챌린지에 넣었습니다. 네? 헤비 챌린지에 넣은 보람도 없이 너무 안 지켜졌네요. 그리고 이때는 설 연휴여서 뭐 이제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뒀고 이제 요거는 주차별 컬렉션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짧은 한 주 회고를 적고 이거는 이제 데일리. 근데 처음에는 데일리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진도 막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냈는데 공간이 너무 좁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진이 지금 다 튀어나갔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는 공간이 좀 좁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월달은 다르게 바꿨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2월 이렇게 컬렉션을 세팅을 했는데 월간 주제를 지금 하나를 아직도 못 적었네요. 독서 목록. 요거를 읽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필사는 도끼다를 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필사는 도끼다를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 요거는 스티커인데 이게 다이소에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요거 반만한 사이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어서 떼서 바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 사서 이렇게 월마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월간 일정 주차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1월달에 적은 욕망 리스트와 비슷합니다. 이제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는 것들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면 되는지 이제 이 메모지 포스트잇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비 트래커. 헤비 트래커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형광펜의 색깔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일인데 어제 거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일찍 일어나는 거. 빨간 게 못한 거고 하늘색이 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부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챙겨 먹기 좀 많이 실천을 했죠. 그리고 아이 영양제 챙기기. 영양제가 이제 이 보라 색깔은 뭐냐면 영양제가 3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아침 저녁 먹고 한 가지는 이제 점심에 먹는 건데 제가 3번을 다 챙겨주는지를 체크하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기인데 1리터 마시기거든요. 이 보라 색깔은 반 이상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리터 넘게 마셨을 때, 여기는 500리터 이상 마셨을 때 표시를 해줬습니다. 500리터 이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주황색으로. 다음에 운동. 진짜 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2주. 2월 첫째 주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거의 못했고, 나가서 좀 오래 걸은 날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고, 책 읽기. 필사를 못한 날. 이죠? 이 날들은. 이렇게 표시한 날들은 필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했거든요. 책을 30분 이상 읽은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월달은 이렇게 동그라미 X를 하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근데 2월달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니까 조금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별 로 나눈 거고 이게 이제 바꾼 형태입니다. 이렇게는 원래 1월달에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여기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에다 공간을 좀 두고 하니까 훨씬 더 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할 일이나 했던 일들 내용을 좀 적으면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었고 이제 한 주씩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아직 딱 어떤 형식이 정해진 게 아니어가지고 또 다음 주 되면 바꾸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주씩 표시를 해가면서 이제 형식을 그려가면서 하고 있고 조금 밀린 날은 있어도 아예 빼먹은 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못 적었어도 오늘 또 생각해서 적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안 써도 그래도 그날 일이 기억이 나니까 이제 기록하는데 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3년 일기라는 건데요. 리훈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3년 동안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이렇게 한 장이 3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올해
여기는 내년, 다음에 내후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25년, 26년, 23년, 25, 25년, 26년, 27년이요. 23년이 왜 갑자기 나왔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맨 위에 칸에만 계속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해에는 중간 칸에 계속 쓰고요. 그 다음 해에는 마지막 칸에 씁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와 이제 3년 동안 같은 날에 어떤 걸 했는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일기인데 요거를 저는 육아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제 생일날 아이가 적어준 말이라서 소중하게 이렇게 이 부분에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부분에 붙여주었고 이제 이렇게 취향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네, 아직 다 적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첫 페이지. 사진으로 좀 기록한 날은 사진을 좀 붙이고 사진이 없는 날은 이제 내용들로 채워서 적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포토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는 26년 1월 1일, 27년 1월 1일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노트라서 육아일기 쓰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요일과 이렇게 날씨를 표시할 수 있고 날짜는 매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쓰는 건가 했는데 연도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장에 이렇게 연도를 적어주었습니다. 2일, 3일 이렇게 사진에 붙인 날도 있고 안 붙인 날도 있고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날도 있고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을 제가 남겨뒀는데 이거는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포토 프린터 용지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붙여주려고 공간을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좀 남겨뒀고요. 꼭 붙이고 싶었던 사진이라서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어제 건데 어제 건 아직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 써야 되고 이제 하루가 끝나고 쓰거나 다음날 아침에 쓰거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육아일기로 좀 쓰기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용을 많이 써야 되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칸이 작아가지고 간단한 내용을 쓰기에 딱 좋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4학년 된 기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어렸을 때부터 적어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진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앨범으로 그 포토로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앨범으로 좀 붙여주려고 하고 일단은 이렇게 기록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라도 꾸준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3년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또 고등학교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일기를 쓴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써가지고 좋은 추억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3년 일기라 되게 두꺼워요. 365장이다 보니까 근데 보면서 이거를 이 두께로 어떻게 3년을 쓰지 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3년 일기를 써도 좋지만 육아 일기를 써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름도 되게 예쁜 게 오늘 기억입니다. 오늘의 기억을 쓰고 3년 동안 쓰는 건데 이게 5년 일기도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에 10년 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3년, 5년, 10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그 기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늘 쓰임. 이것도 리운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가계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가계부고 월이 시작이 되면은 한 달 예산 잡기와 결산 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고 이제 결산을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고 한 달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가계부기 때문에 한 달 계획을 어느 날 어떤 걸 지출해야 되는지 뭐 경조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입 내역과 지출 합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날짜를 적어가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저는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고 가계부를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어플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단 쓴 돈을 바로바로 핸드폰 어플에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에 와서 이제 하루를 끝내거나 그 다음날 이제 이 가계부에 따로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닝 페이지도 쓰고 있는데 노트는 이 노트입니다. 이 365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65일로 나눠져 있는 노트예요. 마지막 장이 빌로그 36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고 이렇게 여기도 공간이 좀 좁죠. 그래서 간단하게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 다른 용도로 쓰려고 구매를 했던 노트여가지고 이 앞에를 여기 네 번째 장까지 좀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찢어버리면은 그 맞닿은 부분까지 찢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안으로 지금 접어 넣어가지고 제가 9번째 장부터 모닝 페이지를 썼습니다. 9번째 장부터 쓰면서 1월 9일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날짜를 맞춰서 쓰자 해가지고 이제 8장 비우고 9장째부터 1월 9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 노트고 이거는 인디고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나 봅니다. 구매를 한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는 표지는 엽서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끼워둔 겁니다. 엽서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엽서 사진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여기에 끼워줬습니다. 원래는 요런 색깔이에요. 파랑 색깔. 이렇게 모닝 페이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쓰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요. 기록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기록 초보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이런 기록을 시작하는 거라서 너무 많은 거를 하려다가 이제 다 실패할 것 같아서 더 늘리지 않고 요만큼만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거든요. 이렇게 6개를 열심히 기록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영상도 찍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필사할 책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다 보니까 첫 영상이라서 제가 올해 어떤 거를 기록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보여드리게 됐는데, 첫 영상이라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열심히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